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평가도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이 안정적이긴 한데 좀 개혁적인 것은 부족한 게 아니냐.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현역 의원들을 잘라내서 시끄러운데 이게 이재명의 사천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나뉩니다. 공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이 공천이 총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요합니다. 4년 전인 2020년 공천이 이야기가 되고 또 훌쩍 넘어서 2012년 공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처럼 저렇게 밀실사천을 하게 되면 2012년처럼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던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을 했습니다. 152석, 민주당은 127석입니다. 민주당은 그 당시에 공천이 완전히 사천이 되었다. 친문 중심에 지금처럼,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사천이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끌던 여당에서는 이 조화가 잘 되면서 총선에서 과반 획득을 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공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천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천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나는 전략 공천입니다. 소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 그 지역에 누가 붙느냐, 여야에 누가 붙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전략 공천을 잘 하느냐라는 게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큽니다. 새로운 인물의 발굴일 수도 있고 또 기존 인물의 재배치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두 번째입니다.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쳐냈느냐. 국민들이 기성의 정치권, 국회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을 많이 물갈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언제나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을 얼마나 쳐냈느냐, 그 쳐낸 자리에 누구를 심었느냐, 어떤 사람을 공천했느냐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들을 좀 쳐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걱정을 했던 소위 용산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경선을 통해서 지금 그 지역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을 쳐내는 비율이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절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어떤 사람을 채우느냐. 이 현역 의원들을 전부 사천을 통해서, 밀실 사천을 통해서 잘라낸 자리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6명, 이재명의 경기도 시절의 비서들, 이재명의 측근들로 모두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잘라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로 채우느냐입니다. 놀라운 게 한동훈 위원장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과감하게 용산 출신들을 거의 전부를 경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전 컷오프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현역 의원들을 잘라낸 그 자리에 전부 자신들의 측근, 이 변호사비 대납을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대비되는 모습.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물갈이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략 공천입니다. 이 총선의 의미를 심어주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전략 공천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은 분명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은 이제 사심이 들어갈 이런 부분은 적습니다. 여기에는 사심보다는 얼마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소위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정신에 맞게 이번 총선에 전략적으로 잘 배치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 전략 공천을 잘 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건 정말 여기에서 당대표의 역량이 갈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계양을에 원희룡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하루 종일 계양을에 이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원희룡 함께 손잡고 또 이천수 축구 선수였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계양에서 오전 오후 내내 계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찾습니다. 한동훈의
신의 한 수입니다. 원희룡을 계양을에 배치한 것은 물론 원희룡의 결단이 있었고요. 이재명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재명이 앞서는데 이 원희룡이 뒤집을 겁니다. 뒤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리스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공천 망쳤다. 이재명 때문에 망쳤다. 지금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현역 의원 평가에서 당대표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재명 측근들 이 경선에서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여론조사 기관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 용역을 준 업체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 그 다음 여론 조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데 사는 것처럼 주소지를 옮겨서 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이런 일들이 들통이 나면서 이제 친문들 비명 반명들이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겁니다. 집단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임종석도 탈당 움직임에 가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략공천 원희룡이 있고요. 그 다음 낙동강 벨트에 이 김두관 자리에 양산을입니다. 김태호를 꼽았습니다. 김태호가 여론조사를 하면 5에서 10%포인트 벌써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잡음이 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전략공천을 하면 잡음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다. 왜? 사전 조율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대구 쪽이나 이런 컷오프가 있게 되면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을 굉장히 잘해가고 있다. 조용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 조율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시끄러운 이유는 민주당도 사전 조율하죠.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을 무리하게 심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시끄럽다 조용하다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용하냐, 왜 시끄러우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김태호를 전략 공천한 것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중성동에 윤희숙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 전략 공천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동작을에는 나경원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마포을입니다. 정청래. 이 정청래 자리에 누구를 전략 공천할 것이냐. 김경률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차질이 빚어졌는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함원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기도 하고 586 운동권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함원경입니다. 함원경을 마포을에 공천을 한다. 정청래와 맞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원경이 비례대표를 희망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정청래와 맞붙인다. 마포을에 전략 공천한다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권의 족보로 보나 이 함원경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청래가. 운동권,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죠.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걸고 정치권에서 30년, 40년 특권을 누려온 세력, 송영길, 정청래, 그 다음 이재명은 운동권도 아닙니다. 운동권에 둘러싸여서 운동권을 이용하면서 저렇게 종북 세력, 시위권 세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런 운동권 특권 세력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걸맞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함원경입니다. 함원경은 운동권 족보로 보면 가장 대표적입니다. 586에. 또 이 운동권에서 전향을 했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지금은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횟집을 자신이 경영을 하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 괴담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이 메시지가 함원경의 메시지였죠. 자기가 횟집을 하고 있다. 이 운동권 시위꾼들아, 직접 횟집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괴담을 퍼뜨리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횟집 수산업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느냐. 그런 무책임한 짓거리를 하지 마라. 함원경이 호통을 쳤고 그게 가장 이 메아리가 컸지 않습니까? 이 함원경을 정청래 자리에 받겠다. 정청래와 맞붙이겠다. 마포을이 아마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함원경이 이 결심을 한 것 잘했다라고 보고요.
함은경은 뭐 1985년도에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를 했던 삼민투입니다.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그 조국이 운동권이냐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조국은 운동권 아닙니다. 이름만 올린 운동권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민석이 오산에서 지금 5선째입니다. 이 안민석이 어떻게 해서 5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사실 안민석은 이 제대로 된 이 자질도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에 전략공천을 누구를 하느냐. 김효은 활동하는 이름은 레이나입니다. EBS 영어 강사입니다. 뭐 스타 강사라고 합니다. 영어 스타 강사. 이 레이나 정말 기막힌 인물을 발굴을 했고 영입을 했고 안민석 자리에 꽂았다라고 봅니다. 이 오산이 교육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오산의 이 교육 전문가, 뭐 스타 강사, 이 레이나를 꼽았는데 레이나의 인터뷰가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안민석 대항마라고 한다. 자신이 누구의 대항마라고 불리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정말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아깝다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나 씨는 자신의 이야기로 승부하겠다. 충분히 교육의 전문가로서 승부를 할 수가 있고 안민석을 뭐 겨냥해서 자기가 안민석을 의식해서 활동하지 않겠다. 당차지 않습니까? 김효은 씨, 안민석의 이 전략 공천한 부분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천의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전략 공천이 있느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은 자기 측근 챙긴다고 바빠서 전략 공천이고 뭐고 없다 보니까 전략 공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현역 물갈이 그 자리에 누구를 채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략 공천입니다. 이 총선의 시대 정신을 읽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 앞에 메시지로 던지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전략 공천이 없다 보니까 전략 공천을 만들어냈습니다. 억지로. 여전사 3인방입니다. 트로이카 여전사,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입니다. 이제 동작을에 추미애를 공천을 한다. 이미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수진은 컷오프를 시키니까 탈당을 했습니다. 나경원과 추미애 차이가 1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추미애의 폐악질입니다. 추미애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이고 성향이 어떻고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민주당의 여전사 트로이카, 뭐 트로이카 아무 때나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여전사 3인방. 이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이 전략공천이 너무 약하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제 각종 방송에 다니면서 이 세 사람을 띄우고 있습니다.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세 사람입니다. 추미애의 폐악질,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질입니다. 이현주는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현주는 뭐 거의 엉망이 되어 있죠. 이 정치 이력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당이라고 하는 당은 다 옮길 태세고 어제까지 칭찬하던 사람 오늘 또 욕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세 사람의 자질입니다. 이걸 지금 묶어서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 3인방이다. 여전사 3인방이다라고 하면서 띄우고 있습니다. 추미애 이 세 사람 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여러 지역에 돌려보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가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왜냐면요. 이 동작을에는 나경원이 기다리고 있고 중성동에는 윤희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희숙과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지금 임종석 뿐입니다. 나머지 지금 중성동에 이 전현희를 꼽겠다라고 하는 건데 전현희를 꼽으면 이 동작을처럼 전현희가 윤희숙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돌리다 안 되니까 거기 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현주도 지금 돌리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다시 용인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현주가 재선을 했던 이 광명을로 가느냐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총선의 시대정신 전략공천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한동훈이 의사를 표시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이재명 지역구의 원희룡, 김두관과 양산에서 김태호를 붙인다. 정청래 지역구 마포 월에 함은경을 꼽는다. 이런 게 시대정신이지 않습니까?
특권을 누리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척결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공천입니다. 여전사 3인방, 이현주, 전현희, 추미애, 이 무슨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폐악질하던 여자 전직 의원들을 다시 뭐 자리를 주는 겁니까? 다시 공천하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여전사 트로이카라고 합니다. 이 여전사, 이렇게 전략공천의 의미가 큰 차이가 난다.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너무 시끄러운 것이 아니냐, 이걸 단순히 조용하다 시끄럽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인 고려가 있고 사전 조율을 잘 하느냐, 정치력이 되느냐, 사심이 들어가느냐, 사심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더 개혁적이고 더 사심 없는 공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름만 개혁이고 뒤로는 이재명의 사천이다. 이재명 측근 챙기기다. 총선의 시대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뭐 여전사 3인방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개항 의뢰 거의 하루 종일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의 손을 잡고 개항을 돕니다. 개항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쁘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 지역마다 열기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한동훈 얼굴 한번 보자. 한동훈이 오늘 개항 지원에 나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